안녕하세요, 프라임PC입니다. 오늘 조립한 PC는 i7 12700K와 RTX 3060을 이용한 영상 편집용 PC입니다. 당연히 게이밍 PC를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게 안 그래도 안 나오는 조회수지만 조금이라도 조회수를 좀 더 벌어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 PC 조립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선택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이밍 PC 같은 경우는 FHD에선 이게 좋다, QHD에선 이게 좋다, 그리고 작업용으로는 이런 게 좋다, 앞으로는 사무용으로는 이게 좋고 현 시점엔 이게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지겠죠. 그리고 아니면 고가의 보기 힘든 PC들을 조립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작업용 PC를 이렇게 조립해 봤고요. 조립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조립 영상 잘 보셨나요? 조립 영상 좀 감성적이었다, 괜찮다,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PC 제가 이렇게 세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가 있죠. 우선 CPU는 i7 12700K가 선택이 되었는데, 이 i7 12700K는 8코어와 플러스 4코어의 스몰 코어로 이루어져 있는 CPU예요. 근데 요번에 성능이 아주 괜찮게 나왔기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고, 실제로 작업 성능에 있어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저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이제 우리 라이젠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각각 어떨 때 좋냐, 이거는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최대 8코어 플러스 4코어 또는 8코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i7과 i9으로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건 8코어예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8코어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8코어가 넘어가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CPU를 고를 때 내가 애프터 이펙트가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를 많이 사용한다면 이 인텔 CPU가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할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애프터 이펙트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효과적으로 활용한 코어의 효율을 거의 90% 이상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 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AMD가 확실히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텔 CPU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좀 더 유리한 점은 우리가 일명 보는 프리뷰라고 하죠. 그 편집을 할 때 보는 프리뷰가 이 인텔의 퀵싱크 기술로 내장 그래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답답한 그 편집이 조금 많이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편집을 한다, 나는 프리미어 프로를 쓴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는 부가적으로 사용을 한다 하신다면 8코어 플러스 4코어를 적용하고 있는 이 인텔 i7 12700K는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8코어만 있으면 되지 왜 4코어는 왜 따지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궁금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8코어, 내가 프리미어 프로로 8코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 외에 애프터 이펙트를 같이 킨다든지 아니면 포토샵을 같이 킨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추가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 8코어 외에 추가 코어가 있으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정말 완벽한 CPU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이 확장성, 내가 나중에 추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확장성을 위해서 ATX 보드가 선택되었고, 메모리는 32기가 이상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본 제품에서는 32기가 정도로 선택되었고요. 그럼 CPU 쿨러는 3iSis의 CSI 360 제품이 사용되었는데, 이 제품이 상당히 좋은 점이 우선 AS가 6년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가격은 11만원대. 이런 제품이 지금은 없거든요. 수냉 쿨러, 제가 3년짜리 수냉 쿨러를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3년짜리 수냉 쿨러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 수냉 쿨러 전체적인 문제점인데, 이 펌프나 뭐 기타적인 AS 발생 빈도가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 쓰다가 고장이 나버리면 수냉 쿨러를 바꿔서 중복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면 PC를 바꾸는 구매 시기가 되기 때문에 5, 6년 정도 AS가 진행되는 수냉 쿨러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픽카드는 RTX 3060이 들어갔어요. 이 RTX 3060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메모리가 12기가를 가지고 있고 많은 수의 쿠다 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픽 가속이라는 옵션이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생긴 지 조금 됐는데, 이 쿠다 코어를 이용해서 렌더링이나 우리가 미리 보는 프리뷰를 조금 더 쾌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완전히 안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CPU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충족됐을 때 그래픽 카드의 등급을 올리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의 렌더링 속도나 뭐 기타 프리뷰에 어느 정도 쾌적함을 살짝만 포기한다면 1650 슈퍼처럼 이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4기가 정도 되는 제품이라도 충분히 편집을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가신다면 거의 끝판왕을 구매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렌더링하면 생각나는 그 제품이 있죠. RTX 4000, RTX 6000 같은 이 렌더링 전용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당연히 예산이 된다면 추천드리죠. 근데 가격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이니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에코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고객님에게 무상 제공되었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 리뷰를 옛날부터 자주 했었는데, 이거 하는 게 막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 PC에 이 케이스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고객님이 지금 이 그래픽카드 비싼 시기에 3만원, 5만원이라도 PC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장점, 단점
확실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 케이스 전면 3개, 후면 1개의 펜이 있습니다. LED가 없는 펜이고, 이 케이스는 검정색과 흰색이 있는데 검정색에는 검정색 펜, 흰색에는 흰색 펜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깔맞춤 해주는 거 에코 전문이죠. 에코가 요즘 케이스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부분은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펜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ID 4핀을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임에도 이 메인보드 상의 DC 그 전원을 이용해가지고 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저소음을 원한다면 펜 속을 내리면 되고, 내가 저소음보다는 쿨링을 원한다면 펜 속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정말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하드베이가 총 5개입니다. 파워 가림막에 하나, 그 다음에 케이스 측면에 4개가 있어요.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여태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때 이 케이스, 많은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착돼도 이 하드베이가 처지지 않도록 검정색 스펀지 같은 걸로 균형을 맞춰준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상단에 3열 순행까지 이렇게 장착이 가능한데, 3열 순행을 장착할 경우 하드베이 하나는 제거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장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았다. 그리고 이 하드베이를 전체를 제거하게 되면 조금 더 쿨링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추가 펜 2개를 장착할 수 있을 그런 구멍들이 뚫려 있기 때문에 쿨링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선정리는 솔직히 조금 어려웠던 케이스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이 된다면 선정리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케이스이기도 했고, 작업하는 분들은 USB-C 타입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USB-C 타입 단자가 있는 게 엄청 큰 장점으로 와닿은 것 같아요. 평소였으면 제가 이렇게 리뷰를 안 하겠는데, 마침 작업용 PC가 딱 위례가 들어와서 이 케이스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의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케이스 내부에 색상의 일치감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의상 화이트 쿨러를 단 거고, 그래픽카드는 검정색이죠. 그러면 약간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애초에 감성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이 타공되어 있는 철판이 옆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화유리가 아니니까 내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타공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먼지 필터까지 다 챙겨주기 때문에 이 타공은 실제로 쿨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쓴 걸 보면 이 케이스 나쁜 케이스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아니지만 제가 좀 신경 쓰인 점이 있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케이스 97,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저렴하지 않아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출시해준 에코는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필요로 위해서 구매해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엄청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드디스크를 많이 달고 이러는 분들이 관련 케이스를 찾을 때 이 케이스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케이스이긴 하나, 내가 게이밍 PC를 조립할 때 꼭 저렇게 하드베이가 필요하지 않고, 이 가격대가 97,000원이라는 거에 저 하드베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드베이를 제거하고 펜을 달기에도 97,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서 분명히 호불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 제안해 보자면, 전면 3개, 후면 1개 LED 펜으로 바꾸고 하드베이 제거하고, 자, 여기 강화유리로 나오면 가격 조금 빼주면 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밍 유저분들에게도 그때 되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세팅으로는 게이밍 유저분들보다는 용량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한테 이 케이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케이스 견적 구성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아까 견적 구성을 했던 이유도 다 설명해 드렸죠. 보통 작업용 PC를 구성할 때 AMD가 좋냐 인텔이 좋냐 막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굳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PC 나쁘지 않은 PC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 편집을 한번 배우고 싶거나 나는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픽카드가 좀 저렴해지면 좀 조립해볼 만한 그런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